현직 구청장 신분인데 당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시는지 팔을 갈아엎으려고 이거를 뒤집어서 바꿔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기초단체장이 나와야 된다. 예. 누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심지를 뽑자. 이제 사다리를 타자. 일단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려면 아주 단순화해서 좀 어떤 구호 같은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두꺼비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 두꺼비가 갑자기 두꺼비 정신은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맡고 계시죠? 예.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뭐 별로 재미없을 뻔했는데 박우섭 구청장님 출마하시는 바람에 좀 재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중앙당에서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 겸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면 말씀을 해주죠. 1955년생이시고 용산고등학교 서울대 이렇게 나오신 걸로 돼 있던데요. 실제로는 54년 말띠입니다. 호적을 좀 실제로 늦어져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인천 남구청장의 박우섭 청장님이 떨어졌다고 아침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 거의 700표 차이로 이기셨죠? 아침 6시까지 떨어졌다가 네. 사전투표가 개표를 늦게 해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8시에 역전시켜서 한 690표 차이로 아주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네. 구청장을 이제 연임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구청장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전 경력을 보니까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임채정 의장님 시절에 딱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하셨고 길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청년 의장을 하신 적이 있던데요. 그건 언제? 제가 사실은 이제 1983년도에 김근태 전 의장님, 이해찬 전 총리님, 장영달 의원님하고 같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창립 멤버입니다. 네, 창립 멤버시죠. 창립 당시 총무부장을 했고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87년도, 8년도 이때 86년도 이때 의장을 이범영 의장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같이 하셨고 돌아가신 이범영 의장. 네, 이범영 의장.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네. 지금 현직 구청장 신분인데 당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시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어요. 네. 왜 출마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좀 팔을 갈아엎으려고 당의 갈아엎자. 방향을 좀 바꾸려고 지방의 힘으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역에서는 싫어하잖아요. 중앙 정치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우리 동네 구청장이 중앙당에 가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인천 남구 구민들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남구 구민들이 우리 구청장은 당 최고위원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단체장이 너무 시시콜콜한 데까지 다 간섭을 하면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 저는 얘기하는 게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만들겠다. 그 원칙만 공무원들이 지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일에 소홀함이 그렇지 없을까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제가 구청장을 3번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구청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 기초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장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지도부에 들어간 전례가 있나요? 그건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프랑스는 지금 현직 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헬싱가 하는 시의 시장을 하면서 당 대표, 우리로 치면은 사회당 당 대표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인 시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는 간혹 있어요. 옛날에 김문수, 유종근 이런 분들이 이제 경기지사, 전북도지사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뛰어들었는데 그거 말고 일단 평상시에 지도부는 기억이 없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그러시니까? 네, 그렇군요. 그걸 출마 선언할 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분권 그걸 가장 강조하시던데 그 자치분권이라는 게 정말 뭡니까?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치분권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앙에서 자꾸 그 부분을 규제하고 제약하고 못 믿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분권이 안 되고 자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커올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서 이를테면 어떤 일을 보면은 이거는 이게 분권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에서 그건 부구청장이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부구청장일 수도 있고 뭐 복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부구청장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부구청장이 하도록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알아서 내가 건축에 대해서 잘하니까 내가 건축심의위원장도 할 수 있고 또 부구청장은 복지 쪽을 잘하니까 그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딱 이 정해서 내버리니까 부구청장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그냥 건축심의위원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중앙에서 법도 아니고 지침을 내리는데 우리가 지침을 어기면 믿게 보여가지고 예.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따라주고 있는 지침은 거죠.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행부에서 내려오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정당의 최고 지도부의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뭐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 집합 건물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일부가 무허가예요. 예. 일부가 무허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이게 무슨 영업 허가가 이게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허가를 내주려고 해보니까 이게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국민들이 진짜 불편하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예. 중앙에서 어떤 의제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도 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그러니까 생활에 문제되는 게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면 이제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많이 아실 텐데요. 일단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려면 아주 단순화해서 좀 어떤 구호 같은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번에 어떻게 구호를 전 정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 힘으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이 일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기득권화돼 있죠. 그래서 제가 두꺼비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 두꺼비가 갑자기 두꺼비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아니요. 두꺼비 정신은 저희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만들 적에 민청년의 상징이죠. 그때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은 두꺼비가 알을 베면은 뱀한테 잡아먹혀 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뱀도 죽이고 두꺼비가 알이 부화하는 이런 상징이기 때문에 일종의 필사즉생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대의를 이루는 그런 정신이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야당에서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동안 여당에서는 친박, 비박 갈등이 한창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친박 의원들이 만든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송년 모임에서 유기준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선명하지 못한 당청 관계, 국민 역량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쟁,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이 갈 길 먼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득표율을 언급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29.6%를 득표해서 대표가 됐는데 지금 당을 운영하는 모습은 92%를 득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당청 관계가 선명해야 한다면 집권 여당이 청와대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득표율 얘기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100%를 득표한 것처럼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박 의원들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12월 19일 모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 기념일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창원, 최경환, 유기준, 3선 이상 친박 의원 7명을 청와대에 따로 불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 3년 차에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결투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먼저 그 예비심사 컷오프가 있죠. 예비경선. 예비경선. 8명입니까? 8명 한 분만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뭐 거기는 들어갈 수 있죠? 그 한 분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명 중에 한 분. 그럼 8분이 2월 8일까지 레이스를 해서 그 중에 5명이 뽑히는 거군요. 세 분이 이제 탈락하시는 거고요. 출마 선언하시는 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보니까 이제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유능하신 분들이. 뭐 유종필 관악구청장, 뭐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런 분들 다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그 중앙위원이죠. 중앙위원이 300 몇 분 되시는데, 그렇죠. 유권자들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 유권자시죠. 다 유권자입니다. 예. 81명이 지금 기초단체장들인데, 네. 그 회장님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지지를 하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아. 네. 그래서 그 출마를 결정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분들끼리 좀 논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초단체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이제 의견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예. 누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니까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7명 그 임원들한테 그럼 우리 심지를 뽑자. 다 힘든 거니까 이제 사다리를 타자 이랬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강산구청장이 그래도 제 의지가 좀 있어요. 민영배 구청장님이 네. 해야 된다는 의지도 강하고 그러면은 내가 광산구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러면은 우리 사다리를 타자. 사실은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50%를 걸고 당신 나오는 걸 해보겠다 했는데 민영배 구청장님이 심지 뽑기는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따르겠다. 네, 결정을 해달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회장은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견이 모아진 거군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80여 명이 한 4, 5개월 전부터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후보가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우리 내부의 좌절감 같은 그렇죠. 것이 생겨서 영향이 문제가 어쨌든 있죠. 제가 회장으로서 십자가를 메고 이걸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 마음에 성격 탓인지 운명인지 또 한번 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조직적 총의를 모아서 지금 나오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대의원들 유권자 비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원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권리당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대체로 좀 당심 쪽에서 지지를 받는 분들은 대의원에서 강세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또 일반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분들은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강점인 것 같고. 네. 박우섭 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양쪽 다 강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점이 있으시죠? 우선은 저한테는 이제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다 국회의원인 것하고 단체장이 1명 들어오는 것하고 어쨌든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거고 그림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까지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서 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해야 되는데 상징적으로는 단체장 1명이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분에서 충분한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근태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도 다 모시고 일들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제가 김근태 의장님 워낙 좋아해서 근데 제가 이제 확실한 김근태 계보이고 그래서 당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당심과 민심 양쪽에 다 강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 81분이 그런 조직적 논의를 하게 된 그 계기? 이게 뭔가요?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어떤 그 정책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고 뭔가 그거를 상당히 잘 아시죠. 중앙으로 다 관철을 시키고 싶은데 중앙에서는 전혀 그런 성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북구 김영배 청장이 하는 생활임금제라든지 또 관악구 유종필 청장이 이제 도서관 사업을 잘 한다든지 또 전라북도 안주의 로컬푸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중앙당이 중앙당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로 끌어들여서 당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단체장들이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초위원들이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도 해주게 할 텐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컷오프 물론 통과하시려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혹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최고위원을 왜 단체장이 하느냐 해서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구청장이면 구의 일을 열심히 하지 왜 최고위원 중앙정치까지 나서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적에 학생들이 데모하면은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정치에는 관여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물론 우리가 구청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에 결정하고 하는 구조가 정치인데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고 또 이 지방정부라는 것도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낄 것도 같네요. 조금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안전해 있으면은 그리고 경쟁이 없으면은 그게 자꾸 이렇게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대표 출마하시는 분들 있죠? 세 분이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또 박주선, 뭐 이런 분들하고 조경태 후보 이런 분들하고 좀 어떤 조직적인 논의라든가 아니면 뭐 짝짓기라든가 뭐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당기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중에 이인영 의원하고 좀 가깝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인영 의원을 밀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단체장 협의회의 회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우리 단체장들 중에서는 문재인을 미는 사람도 있고 박지원을 미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인영 다 따로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표로 나서서 누구 한 분하고 이렇게 짝짓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제가 있으시군요. 개인적인 의리로 봐서는 당연히 이인영 최고위원을 밀어야 되는데 지금 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 하기는 유권자들이 그 대표 선거에서는 1인 1표씩만 그렇죠. 행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은 1인 2표죠. 마지막에. 해서도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짝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에 출마 안 했으면은 누구 하나를 저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출마 공약 중에 지방 분권 개헌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주 최종 결정판이 이번에 기초의회 폐지하고 구청장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초의회가 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연장해서 얘기하면은 국회가 비효율적이니까 국회 없애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없죠. 국회, 아니, 왜 없습니까? 기초의회 폐지하면. 아니, 그러니까 기초의회 폐지하면 국회도 없앨 수 있는 거죠. 왜 못 없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헌법에 명료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에 프랑스는 분권 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분권의 가치를 헌법에 더 명료해서 쓸데없이 이 대통령들께서 딴 생각 못하도록 그리고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짓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아니 근데 이제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 딱 집행을 하는데 구의회가 제동을 그러면 귀찮지 않으세요? 그거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독재자들의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초의회가 그래도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민주주의 안 하는 지금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 남구의회는 16분이신데 네, 정당이 어떻게? 새누리당이 8분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7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1분입니다. 그래서 비율이네요. 의장은 새누리당이고 부의장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런데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끼리 무슨 마찰은 없으시죠? 물론 마찰이 있죠. 근데 마찰이 있는 게 의회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룰을 잘 지켜서 서로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새누리당 기초의원들하고는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가지고 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새정치연합도 기득권 세력이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약자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런 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다만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을지로위원회의 이미지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이미지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실제로 이 당이 좀 기득권화되고 관료화되고 당뇨화됐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국민 이미지가 좀 그렇게 왜곡돼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좀 제 자신도 반성하는 게 제가 2000년도에
당에서 공천받지 못했을 적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16대 총선 때였죠. 그때 2000년도서부터 저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게 내가 잘 돼야지 당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뭐 당도 살릴 수 있거나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2000년도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구성원들,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우선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국회의원 배지 계속 달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구청장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당이 챙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남에서 정말 출마하고 힘든 사람들 뭔가 당이 챙겨주고 그래서 영남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남에서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단체장 광역의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국회에서 당에서 풀로 다 해서 좋은 인재들은 뭐 국회의원 비서로도 써주고 뭐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되시는 분들이나 당 지도부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당권이 자주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런 것도 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당선되실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는 누가 당선될까요? 대표는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다만 출마하신 분 중에서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금 당 대표에 당선돼야 아까 이 당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자기를 내려놓을까요? 관상을 좀 봐야죠. 지금 마음속에는 제가 우리 어떤 정창규라는 사람이 쓴 선거 전략책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당선의 유일한 비법은 출마하는 거다. 출마하는 거죠.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없죠.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이 다 당선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주지사, 그다음에 지방의원 등 이제 풀뿌리 정치인으로 구성된 민주지도자회의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92년도 미국 빌 클린턴 집권을 성공시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방 정치인들의 어떤 풀뿌리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